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욕을 먹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딱딱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 드려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오늘도 이 기사를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났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추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처음 봐요, 사실. 이렇게 되는 현상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3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간 매수 심리. 집 안 팔려 전세 놓는다. 10년 전이면 여러분 2012년도잖아요. 그때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아니, 지금이 더 안 좋아요. 중개사님들은 경력이 20년 넘으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년 넘으신 분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하세요. 20년 넘으신 분들은 몇몇 분들은 IMF를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20년 넘으신 분들은 IMF랑 뭐 카드 대란이랑 중간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대요.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달라요. 특히 막 과천 같은 데 가면 또 다르고 또 평촌 가면 또 다르고 사건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겪고 살아남았지만 이건 처음이래요. 지금 이렇게 그냥 집 가진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기는 많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IMF 터졌을 땐 집 가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집 가진 사람이 살라고 집을 던진 거래요. 물론 이건 뭐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닌데 집 가진 사람이 집을 던졌대요. 그리고 이사도 많이 나갔대요. 정말 IMF 때는 사장님도 그냥 국가 이제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금을 왜냐면 나라가 문을 닫으면 내가 망하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금을 갖다 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을 가진 사람만 죽는데요. 집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면 집을 가진 사람이 버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현금 부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금 부자면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세금. 세금을 낼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많으니까 아무튼 괜찮은 편인데 출혈이 심해요. 자, 두 번째. 전세 낀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팔리니까 전세를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공급이 늘겠죠. 전세 공급이 늘면은 당연히 전세 물건이 늘겠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따라서 늘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 수요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폭등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던 기조상 전세 수요는 줄었죠. 그 반증으로 월세 수요가 늘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죠. 플러스 알파로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전세로 내놔도 안 팔리죠. 집 가진 사람이 전세 만기에 역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것 때문에 경매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요. 앞으로 경매 물건 늘어날 거예요. 관련돼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대출을 이미 많이 끼고 월세 주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2년, 갱신권 쓰면 4년인데 이놈의 이자는 한국 사람이 60%가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받아서 내 대출 이자를 다 못 내요. 웬만한 분들은 지금 못 내요. 진짜 잘 놓은 분 아니면 못 내요. 그런데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죠? 세금이 있죠. 세금에 한 번 죽고 금리에 한 번 죽고 매수자가 없어서 죽고 전세 세입자가 없어서 죽고 월세를 받아봤자 플러스가 아니라 모두가 마이너스인 집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볼가내는 지난 정권 5년 동안 꿈꿨던 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으로 매수 심리, 이 그래프가 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부동산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최악이다. 지옥이다. 가장 안 좋은 시장이다. 반면에 여러분, 저는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완전히 끝났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 여긴 더 이상 손대면 안 되는 시장이다. 인구가 줄고 집이 텅텅 비어 나갈 거고 일본의 다마 신도시화 될 거니까 부동산을 앞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다. 집은 이제 빌려 쓰는 거다. 요거면은 사실은 신경을 끄시고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세도 안 돼요,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전세는 절대 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의견대로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이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아요. 전세를 들어가시더라도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 돈을 잃어버리면 집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직 월세만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작동을 하려면 누군가 데미지를 받으면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시장은 그래요. 봐보세요.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울고 누가 웃죠?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을 가진 임대인이 울고 임차인이 웃었어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면 임대인이 웃고 임차인이 울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집을 가진 사람도 슬프고 전세입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내기 바쁘고 월세입자는 월세 내는 것 자체가 슬프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 안에 메리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 주장이에요.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왜? 절반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낮은 혜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취득세가 12.4%가 아니라 똑같이 1.1%다. 그리고 종부세나 양도세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 들어왔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왔더라도 지금 이 꼴은 안 나요. 그래서 취득세랑 이런 걸 지금 못 푸는 거예요. 거리량을 살리는 게 싫은 분이 계시거든요. 국토부 장관님은 지금 거리량 살릴 마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토부 장관님은 지금 거리량을 늘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인 그림이 그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 생각 안에 수제잖아요. 내가 거리량 살리면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간에 다주택자도 아무도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집을 안 가진 분이 세금 혜택이랑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 안에 안 팔리는 사람 매물 중에서 멘탈 나간 사람을 잡고 후려쳐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지난 5년 동안 5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6, 7억이 뭐가 싸냐? 아니면 좀 실제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 5억까지 갔다가 15억까지 갔잖아요. 그런 아파트 나중에 7, 8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옛날에 비해 2억은 올랐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직 멀었다. 옛날에 5억 저게 정상 가격이기 때문에 5억까지 내려와야 된다. 맞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 풀어주잖아요.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해외 사례, OECD 국가 주택가격 사례 얼마나 많이 갖다 썼어요. 미국이니 영국이니 요 생각 드시죠? 야 거기도 꺾였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꺾였는지. 한국처럼 반토막 났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좀 꺾이기 시작을 한 거지 한국처럼 반토막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불리한 건 안 꺼내는 거예요. 한국은 과대 낙폭이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과대 낙폭은 맞는데 모두에게 과대 낙폭이 아니에요. 다주택자에겐 과대 낙폭이 아니에요. 그거 사봤자 취득세 깨지고 종부세 깨지고 팔지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없는 거예요, 시장에. 얘네가 없으니까 안 팔리니까 이게 한없이 떨어지고 전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건 또 금리 덕분에.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매매가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입자가 없고 그러니까 월세로 다가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를 누리면서 원하는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OECD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집값 낙폭은 되게 심한 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알아둬야 돼요. 지금 시장에 집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은행이랑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협상을 잘하는 무주택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은행은 지금 파티하고 있어요. 연말에 또 심하게 파티할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집 안 팔려서 전세 놓는다. 오죽하면. 그리고 기사가 또 나올 거예요. 전세도 안 놓아진다고. 특히 신규 입주 있는 곳. 구 성남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대구나 양주나 김포나 인천이나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월세로 다가고 있는데 세입자분들은 월세를 택하면 되는데 집주인들은 그냥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주택의 수가 중요한데
주택이 공급보다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 아니면 서로 주택이 공급이랑 수요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누군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야 돼요. 신규 전세나 월세 공급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 없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매매가 됐어야 될 시장,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잖아요. 살 수 없게 해놨잖아요. 매수자가 세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기간으로 시장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매 거래량으로 오케이? 정부도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지금 집 옮겨 타기 할 필요 없다? 매매 필요 없다? 매매 거래량이 한 달에 600건이면 오케이? 서울이? 그러면 이대로 쭉 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몇천 건이라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은행이든 정부든 아니면은 옮겨 타기를 할 사람이든 거래량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늘어난 거래량의 수요자는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서 빼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매매 시장이 비었잖아요. 그럼 매매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공급자랑 수요자가 지금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월세가 완전히 고착화된다? 사람들 모두가 월세를 원한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월세가 많이 올라갔고 난 월세가 영 탐탁치 않다. 또는 난 월세보다 이제 전세가 좋다. 또는 월세보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더 싸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월세 시장에 몰려 있다가 월세에서 다시 전세에서 매매로 다시 나오면은 기존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존 시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몇 년 전으로 한 2, 3년 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을 때 2020년 8월 이후로 다주택자 집을 사서 신규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늘어났거든요. 지금 거래량만 봐도 나와요, 그게. 신규로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짓을 지금 왜 해요? 근데 얘네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또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가 있으면 매매가 비고 얘네가 전세, 월세 공급 수요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시장이 딸려서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매매 전세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매매는 필요 없고 매매는 그냥 망했어요. 끝났다고요. 문 닫았어요. 전세 월세만 있는 건데 전세가 못 올라가니까 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다시 재편집돼서 옛날 시장으로 돌아간다? 왜? 매매 시장이 알고 보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랑 전세에서 다시 전세 매매 위주로 가게 되면 이때 전세 공급, 월세 공급이 원활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최악의 시장은 맞는데 항상 최악의 시장 이후에 왜 일정 격차를 두고 반등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냐면 이때 수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진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수급을 정상화시켰을 때 부작용이 나올지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대로 쭉 가서 뭐 바닥이 나오면 그때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거를 좀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